안녕하세요. 지구별 인문학 여행자 지구인입니다. 오늘은 롤을 꺾은 거의 유일한 게임인 고급 시계 오버워치 혹은 오버워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론 오버워치 외에는 피파 정도가 롤을 잠시 앞질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피파는 역사가 오래된 게임이니까요. 혹시 더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버워치는 블리자드에서 내놓은 게임입니다. 기존 블리자드가 3개의 대작 IP인 스타크래프트, 워크래프트, 디아블로에 이어서 별개로 발표한 또 하나의 시리즈인데요. 기존의 게임과는 다르게 FPS 장르로 출시된 게임입니다. 과거의 게임들과 조금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블리자드의 게임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지만 플레이해보면 왜 블리자드인지 그리고 왜 인기가 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버워치는 영원할 것 같았던 리그 오브 레전드 일명 롤을 꺾고 출시 한 달 만에 PC방 점유율 30%대를 기록하며 1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물론 이는 우리나라 이야기고 세계에서는 아직 롤이 앞서긴 했지만요. 우리나라는 워낙 뭐든지 빠르니까 블리자드의 새롭게 내놓은 고급 시계 오버워치는 스타, 디아블로, 워크래프트 그리고 워크래프트 영화까지 내놓은 블리자드가 그 영역을 계속해서 넓혀가고 있는 첫 단계라고 볼 수 있을 듯합니다. 게임계의 절대 강자는 단연코 라이엇 게임즈의 롤입니다. 오버워치는 이 롤을 제낀 거의 유일한 게임인데요. 2016년 6월 17일 기준 일주일 만에 1000만 유저가 참여하면서 207주 동안 1위를 하던 롤의 독주를 막은 것이죠. 오버워치의 세계관은 이렇습니다. 가까운 미래로 인공지능 회사가 발전하면서 로봇이 점차 세상을 점령하게 되는데 이 로봇에 대항하기 위해 오버워치라는 세계 시민 집합을 만들게 됩니다. 이 오버워치는 결국 승리하고 해체하였으나 이후 그 안에서 착한 파와 반역 세력이 싸우는 게임입니다. 오버워치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FPS는 FPS인데 기존의 FPS와 좀 다릅니다. 슈팅 게임과 전략 게임을 합친 형태인데요. 이때 캐릭터별 특성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팀워크가 강조됩니다. 마치 과거에 전사와 법사 등의 컨비네이션이 있었던 것이 슈팅 게임의 빠른 템포에서 구현된다고 할까요? 이 때문에 과거의 슈팅 게임이 사격 연습이나 군대의 시가 전수 훈련 같은 느낌이라면 오버워치는 각각의 특징을 조합해내는 슈팅 게임입니다. 이 때문에 기존 FPS 게임은 실사 느낌이 강하지만 오버워치는 정말 게임 같습니다. 만화나 그림의 느낌이죠. 덕분에 초딩들의 강력한 지지도가 있다는 후문도 있습니다. 오버워치가 대박이 난 것과 반대로 서든어택2는 발매 23일 만에 서비스 종료를 결정했습니다. 요즘에 하도 성평등 관련 이슈가 뜨거워서 서든어택2 역시 선정성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제가 보기엔 서든어택2는 지나친 선정성 때문에 외면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선정성만 있고 다른 것은 엉망이라 망한 듯합니다. 저사양 유저들을 흡수하기 위해 그래픽 사양을 낮춰서 개발을 했지만 결국 그래픽 최적화 실패로 각종 오류 및 버그가 난무합니다. 특히 인공지능 음징입을 비교해보면 오버워치와는 너무나 비교가 됩니다. 역해의 섹시함을 강조한 것은 오히려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섹시함은 있는데 완성도가 떨어져 게임이 재미가 없어져 버리니 문제가 되는 것이죠. 게임이 재미있으면 주변에서 선정성 때문에 지랄을 하더라도 이는 오히려 버즈 마케팅 효과가 날지도 모릅니다. 시대의 명작 파이널 판타지 14을 예로 들어볼까요? 안 그래도 아름다운 그래픽으로 유명한 파이널 판타지는 14탄 런칭 시 역대급 그래픽으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졸속 작품으로 인해 MMORPG 장르의 후퇴다라는 평가를 받으며 그 명성에 먹칠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때문에 구 파이널 판타지 세계관을 멸망시키며 서버를 조기 종료시키고 프로듀서까지 교체하며 재런칭한 역사가 있습니다. 오버워치는 라이엇 게임즈가 롤에서 보여준 각각의 특성을 통해 전략이 만들어지는 것을 벤치마킹해서 실시간 슈팅 게임에까지 차용하고 있는데 넥슨은 서든어택에서 남보다 재미는 없으면서 과거와 똑같은 아이템을 이용한 과금 시스템으로 돈 벌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인 것이죠. 오버워치나 리그 오브 레전드가 수익 모델을 제한하고 최고의 플레이 등으로 게임의 격을 높인 것과는 오히려 반대의 모습입니다. 과거의 게임은 게임기가 PC를 압살했었습니다. 아직도 북미에서는 게임 콘솔 인기가 더 높다고 할 정도예요. 최근에 유명세를 떨친 게임스탑 같은 데가 게임 타이틀 빌려주는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가 아직까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진작에 망해서 없어졌을 회사입니다. 그래서 미국 쪽 미디어에서 게임 얘기할 때 맨날 헤일로 얘기하는 거예요. 롤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왜냐면 콘솔 게임이 그래픽 구현이 훨씬 매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플스편에서 얘기했듯이 콘솔은 하드웨어가 게임에만 집중할 수 있으니까 그래픽 자원을 배분하기가 PC보다 훨씬 수월하거든요. 물론 최근에는 PC가 게임 콘솔보다 그래픽 면에서
면에서 압도적이긴 하지만 그건 최근에 하드웨어가 워낙 발달하니까 그런 것이고, 같은 자원과 같은 스펙 하에서 PC와 게임 콘솔의 그래픽 비교를 해본다면 게임 콘솔이 훨씬 더 좋을 겁니다. 왜냐면 앞서 얘기했듯이 게임 콘솔의 그래픽 효율이 훨씬 더 좋거든요. 거기다 하드웨어가 계속 발달하니까 당연히 그래픽 수준이 점점 올라가고, 과거 2D에서 3D로, 그림이나 만화 수준에서 실사 같은 그래픽으로 점점 발전해가는 것이죠. 이런 흐름 하에서 최근에 새롭게 등장하는 실사 형태 수준의 게임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른바 인터랙티브 무비라고 하죠. 게임의 그래픽 수준이 워낙 높아지다 보니 실사랑 비슷해지는 거예요. 이쯤 되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굳이 왜 힘들게 CG로 만들지? 이거 인건비도 엄청 들고, 장비값도 엄청 들고, 시간도 엄청 들고, 만드는 것도 힘들잖아. 그냥 직접 영화를 찍고 그걸 바탕으로 게임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실사 게임이 나옵니다. 더 벙커 같은 게임이 바로 그것이죠. 개인적으로 무척 흥미롭게 본 게임입니다. 그러나 이걸 봐야 합니다. 그래픽의 발전은 그래픽에 대한 집착을 낳습니다. 게임의 역사 인트로에서도 얘기했듯이 게임이 가진 재미라는 가치는 사실 플레이, 즉 놀이라는 총체적 경험이거든요. 이 플레이를 재밌게 하기 위해서 스토리도 있고 그래픽도 있는 거예요. 이를 못 보기 때문에 워킹데드 같은 게임 회사들이 쉐가 빠지게 인터랙티브 무비 만들어 놓고 망하는 거예요. 그래픽 수준이 너무 고도화되다 보니 시네마틱 수준의 게임이 되니까 스토리도 훌륭하지, 그런 영화같이 훌륭한 그래픽의 게임을 만들면 게임하면서 영화도 보는 셈이 되죠. 그럼 일타쌍피인데 소비자들이 당연히 게임을 구매할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었죠. 이게 일견 맞는 생각인 게, 넷플릭스가 그래서 시작한 게 블랙미러 밴더스네치 같은 겁니다. 영화 보면서 선택지를 줘서 어느 정도 엔딩을 영화 관람객이 직접 선택을 하는 거죠. 즉 영화를 게임화시킨 겁니다. 근데 게임이 실사화되는 이 장점이 오히려 문제의 시작점이 되는 것이죠. 게임이랑 영화가 차이가 없어지면 소비자 입장에서 영화를 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왜냐면 게임 회사 입장에서 투입할 자본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래픽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당연히 스토리나 플레이 등 게임의 다른 재미 요소들에 들어가는 공을 덜 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게임이 스토리 진행하면서 중간중간 A, B 선택하는 정도밖에 없이 단조로워지는 겁니다. 근데 어차피 엔딩은 답정너거든요. 너무 뻔하게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럼 소비자는 영화를 보면 되는데 굳이 영화표보다 더 비싼 돈을 주고 게임 타이틀을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과거의 게임은 엔딩은 정해져 있었어도 플레이하는 맛이 있지만 오늘날의 시네마틱 게임은 그냥 인터랙션을 가끔 하는 영화에 불과하니까 게임의 가치는 훼손되고 영화의 가치는 영화보다 못한 상태의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더구나 시대 특성이 있는 법이거든요. 그에 따라 소비자들의 기호도 변하고 소비자들의 소비 형태도 바뀌게 마련입니다. 철학에선 이런 걸 시대정신이라고 부르죠. 요즘 트위치로 게임하는 거 다 볼 수 있는데 게임이 플레이가 주가 아니고 영화 감상이 주가 되면 트위치로 보고 아, 저 게임 재밌네 해서 나도 사서 플레이 해보는 거거든요. 근데 스토리 다 봤는데 영화를 또 볼 필요가 뭐 있어요. 영화를 두 번, 세 번 볼 필요가 뭐가 있어요. 심지어 유튜브에선 듀배속으로 빨리 볼 수 있습니다. 후딱 보면 되거든요. 플레이어만의 신박한 플레이도, 비법 전수도, 숨겨진 무기를 발견하는 재미 같은 것도 없이 그냥 그 스토리 따라가서 한 편의 잘 만든 영화를 보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굳이 돈 들여서 구매를 안 하는 것이죠. 다시 블리자드로 돌아와서 2013년 블리자드는 액티비전을 비벤디로부터 주식 4.29억 주를 인수해서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됩니다. 액티비전은 콜 오브 듀티로 유명한 회사인데요. 올드 게임 팬에겐 1인칭 슈팅 게임의 메카 둠 시리즈로 기억될 듯 합니다. 2015년 8월 블리자드는 S&P 500에 편입되었고 마이크로소프트, EA와 더불어 3대 게임사가 됩니다. 무한도전 멤버들이 찍은 광고로 대중에게도 친숙한 캔디 크러쉬 사가의 킹 디지털 엔터테인먼트도 블리자드가 가지고 있습니다. 2015년에 매수금액 59억 달러, 약 6조 6천억 정도에 인수했는데요. 기사에 따르면 인수 후에도 대박 행진인 듯 합니다. 덕분에 블리자드는 명실공히 전 연령대, 남녀노소, 계층, 플랫폼과 상관없이 공략할 수 있는 회사가 된 것이죠. e스포츠 전문업체 MLG도 올해 인수해서 북미 지역에서는 블리자드를 압도할 회사는 없는 듯 합니다.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주가는 95달러 수준으로 역대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기도 있었죠.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올라서 80달러가 넘어가던 블리자드 주가는 블리즈컨 2018이 개막하자마자 곤두박질하기 시작해 40달러 수준으로 반토막 수준이 납니다. 블리자드가 중국 게임 업체 넷이즈와 디아블로 이모탈을 모바일 게임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 때문이었죠. 블리자드는 게임 오리엔티드한 기업 문화 때문에 성공한 기업인데, 즉 게임을 잘 만들었기 때문에 성공했는데 거대한 중국 시장이 너무 거대하니까 놓칠 수가 없는 거죠. 중국 시장 노리고 만들면 당연히 게임 퀄리티가 낮아지더라도 중국
소비자가 좋아하는 요소들을 잔뜩 집어넣을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영화계에 졸작 영화가 자주 출시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니까 중국 자본이 원하는 대로 영화를 만드니까 영화 퀄리티가 자꾸 낮아지는 거죠. 더더욱이나 헐리우드 시스템은 제작사 파워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넷플릭스가 각광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인 시청률이 보장이 되니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면서도 감독의 권한을 인정해주기 때문이죠. 이 부분은 다른 챕터에서 넷플릭스 역사를 다뤄볼까 합니다. 과거 강력한 경쟁자인 닌텐도고가 나왔을 때에도 해외 애널리스트들 98%가 매수 의견을 내놓을 정도로 강한 회사입니다. 비슷한 회사로 텐센트가 있습니다. 사실 전세계 게임 회사 1위는 역시 중국의 텐센트입니다. 텐센트는 일단 앞서 언급한 블리자드의 대주주이죠. 결정적으로 롤인 라이엇 게임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 통신사 전쟁으로 자금이 급해진 소프트뱅크로부터 세계 1위 모바일 업체 클래시 오브 클랜의 슈퍼셀도 10조를 들여 사들였습니다. 2012년까지 텐센트는 게임 업계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회사였으나 2013년을 지나면서 괴물로 성장해 고작 10년쯤 지난 현재는 글로벌 게임사로 순식간에 올라왔습니다. 이런 오버워치도 순식간에 하락세를 맞습니다. 2016년 등장하자마자 절정을 찍은 오버워치의 인기는 결국 시들고 마는데요. 이유는 단 하나, 개발사 블리자드의 방만한 운영과 정책 때문이었죠. 사실상 개발에 손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래 제품은 PLC라고 해서 제품 수명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럼 생산자는 계속해서 그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 리부트를 계속해서 해나가고 패치를 하고 업데이트를 하고 업그레이드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더구나 게임은 몇 번 경험하고 나면 익숙해져서 신선함이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그걸 유저가 플레이 수준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킴으로 인해 게임을 한층 더 발전시키고 그러면 그걸 또 개발자가 받아서 개발하고 하면서 케미를 만들어 가는 것이거든요. 개발자도 개발하고 유저도 게임을 발전시키고 그러면서 서로 공명하는 겁니다. 하지만 오버워치는 발매 이후에 신규 영웅은 한 10명 정도, 맵도 고작 10개 정도 추가됐습니다. 롤의 챔피언이 150개가 넘는 거에 비해서 너무 비교되는 수준이죠. 그리고 밸런스 붕괴가 너무 심해요. 캐릭터 간에 벨붕하는데 손은 안 댑니다. 무엇보다 오버워치는 하이퍼 FPS인데 롤플레잉식의 조합 전략이 들어가 있는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인기가 있었던 거고요. 딜러, 탱커, 힐러 이런 팀원 밸런스가 애초에 붕괴된 지가 오래예요. 그걸 보완 개발을 안 하고 쉽게 해결하고 싶으니까 땜빵식 정책만 내놓는 거예요. 이거 금지하고 저거 제약하고 하는 식입니다. 기본적으로 가위바위보가 되는 순환 구조나 밸런스 구조, 즉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밸런스 패치가 너무 느리니까 애초에 따라가지는 못하는 거죠. 롤도 패치가 쉽지가 않으니까 이걸 신규 챔피언으로 계속 커버를 해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전략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방만, 그냥 방치해버리는 거죠. 그냥 관심도 없고 할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나쁘게 말하면. 방치해 놓으니까 당연히 패치도 느립니다. 패치가 느리니까 핵이 판쳐요. 심지어 핵 유저가 랭크 1위를 기록하기도 합니다. 말 다 했죠 뭐. 더구나 그 유저는 핵 프로그램 판매하는 업자였거든요. 그러면 더 생태계가 교란되겠죠. 패치가 느리니까 버그도 안 잡혀요. 게임하다가 튕기는 버그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치명적인 게 경쟁전은 자기 점수를 쌓아야 되는데 여기서 튕겨버리면 탈주, 이른바 드랍으로 처리돼서 기껏 올린 점수 다 날아가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되는 것이죠. 즉 오버워치가 폭망한 이유는 블리자드가 관리를 안 해서 콘텐츠 자체의 퀄리티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무슨 생각인지 블리자드는 애초에 오버워치의 리부트 느낌인 오버워치 2를 출시해버립니다. 오버워치는 최근에는 그렇게 신규 출시된 서든 어택까지 밀리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오버워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위기와 위험, 왜 망하는가 등등에 대한 인문학적 개념을 알아봤어요. 인터랙티브 무비는 그래픽이 압도적으로 좋은데 왜 망하는가? 오버워치는 그렇게 잘 나가는데 왜 망했는가? 가치란 무엇인가? 게임이라는 가치는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편으로 이어집니다.